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5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된 듯한데 많은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한 번의 휴장을 앞둔 만큼 오늘 시장이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될까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고 지금 시점 기준으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영향을 미친 듯한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국내 반도체 IT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저는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AI 쪽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유리기판 쪽이 꽤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훈풍 불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이제 아스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JP모건 이 헬스 컨퍼런스 이어서 아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스코 2024가 시카고에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임상 종약학회인데요. 이 아스코에서 한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나 앱스트랙트라는 이 초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스코가 진행되고 난 후에 이 중요한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은요. 주가가 통상적으로 7%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증시에서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HLB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치료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한양행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ADC 항암제 연구와 관련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항암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 기업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장암과 유방암과 관련된 이번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관련 기업입니다. 루닛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데 의료 AI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를 이번 아스코 2024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아스코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M&A나 기술 이전 그리고 계약 수주가 논의될 전망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모두 다 1조 원 넘는 기술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아이노베이션 그리고 티움바이오, 앱클론 등의 임상 업데이트가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스코로 인해서 약간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아스코 전반적으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은 그 이외의 기업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피츠지바의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츠지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가 10조 원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이저 티닙의 FDA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약에 레이저 티닙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유한양행의 매출 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또 다른 큰 키워드였던 비만 쪽의 전임상 결과를 이번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K이노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6거래일 연속 HK이노엔
노엔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캡에 대한 식도염 미국 3상 탑라인을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쪽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리거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또 만나보시죠. 네, 지난 빅테크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훈풍이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힘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IT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힘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우선 이제 AI가 IT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강력한 기대감과 상승에 대한 전망이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2주 전부터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메타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실적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 이 AI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그 힘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AI 개발을 위해 매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한다라고 투자자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AI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확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발언에는 아날로그 반도체 업황 바닥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밝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힘이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이 반도체 기업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SK하이닉스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이 공개가 됐죠.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AI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AI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특히나 스토리지 분야로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IT 업계에서도 이 AI 관련된 시장이 점차 더 확대되겠다. 그 부분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와 애플에서도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좀 가시화했는데요. AI 시장의 확장, 가시화되는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사실은 AI 시장 안에서는 아직은 그리 큰 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어찌 보면 후발주자로 꼽혀졌는데 이 삼성도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이 AI 홍수 안에서 애플도 움직인 건데요. 이제 곧 이 신제품 첫 AI 아이폰을 공개하겠다라는 의지가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AI 아이폰인데요. 특히나 이 시점이 아이폰 12 이후에 좀 둔화했던 이 애플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제품까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7월에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공개를 하는데 이 안에서 공개가 될 갤럭시 Z 폴드 6에서 이 기존에 탑재하고 있던 AI 기능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성능의 AI까지 탑재를 하면서 AI 시장을 선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좀 AI 시장이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 LG 이노텍의 흐름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와 삼성전자 무엇보다 이 실적을 앞두고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AI 지금 엑스포가 곧 개최가 됩니다. 이 코엑스에서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열리는데 이 국내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을 뽐내고 노하우까지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안에서 지금 국내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다시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실적은 사실 우리 손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어떠한 숫자적인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우리 오늘 첫 코너로 전체적인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전, 그리고 현재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 미국의 FOMC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PMI 제조업 관련된 이제 지표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이제 통계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가장 밀접하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 발표까지도 있죠.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한 4가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오기 힘든 환경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밸류업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이 안에서만 이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오전장에서는 약간 독특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흐름이 뭐였냐면요, 밸류업이나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가고요, 화학업종으로 이제 순환매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학업종에 왜 순환매가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LG화학이라든지 하는 대표적인 화학주들이 52주 신저가 영역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바텀 피싱하는 물량들이 좀 수급이 발생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러한 화학업종의 바텀 피싱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될 것이면은 당연히 화학주에 따라 붙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밸류업이나 반도체, 전기차와 같은 기존의 지난주까지도 시장을 주도하던 오늘 오전에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던 종목들로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고민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실적, 가이던스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다라고 발표가 난다든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종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현재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2가지입니다. 바로 밸류업 그리고 반도체인데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실적이 호실적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 그 말인즉슨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밸류업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주주 환원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투자 매력 자체가 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I와 관련해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미래가 조금 전환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강하진 않았었는데 점심 무렵부터 지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강세가 나오는 배경은 이겁니다. 반도체 AI 관련해서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은 2025년, 2026년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미래의 전망을 현재 당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던스가 개선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힌트를 삼을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FOMC 제조업 지표, 수출입 지표, 실적이라든지 그 중에서 실적을 조금 더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힌트로 보고 개별 업종의 모멘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5장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주와 비교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화학업종과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1분기가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이 13.1%로 전년 대비 1%포인트가 늘어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데 뭐 환율의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고판가,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높은 차량들이 판매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고판가 차량들이 많이 판매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싼 종류의 차들은 좀 사기가 힘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았을 때 기아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인데요. 1분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수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이제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죠. 결국은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호실적에 따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다는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밸류업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9일 월요일 시장 지금 오후 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8% 상승하며 26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865선을 지켜냅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부분 좀 의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걸러걸러 나타났기 때문에 월요일 어떻게 출발할까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금요일 시장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2,346억 원, 3,209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담아내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늘 수급은 또 어떠한 특징을 만들어낼지 두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적 특징은 또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그런지 그래도 오늘 양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직전에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팀장님께서 실적이 연결되는 성장주에 집중해보자,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있어가지고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발이고요. 저번 주랑 오늘의
유사한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섹터,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던 화학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일단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유리기판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강세를 보여준 트리거는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PC가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생겼죠. 근데 뭐 인텔이나 뭐 MS나 알파벳 이런 기술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지만 AI나 뭐 유리기판이나 전력설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간에 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 MOU를 체결하면서 오늘 개장 초반은 사실 전력설비 대 유리기판 대 화학이었어요. 화학도 사실 그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전까지는 동시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개장 직전에는 이제 유리기판이랑 이제 어떤 전력설비 그쪽이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실적 워낙 잘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8시 59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학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또 유리기판 관련 대장급 종목인 삼성전기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단 하나도 테마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는 거는 실적이 증명이 되지 않는 섹터를 테마라 불러요. 그 종목들의 특징, 장단점은 변동성이 크지만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올 때는 빠르게 밀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순하게 수급으로만 이슈에 의존하는 섹터들이 아니고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인데 그 섹터들이 개인수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아니면 실적을 앞둔 기업들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리기판이 강력한 흐름을 가지게 된 데는 이 삼성전기의 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기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9.8%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시장의 흐름을 또 좋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라던가 화학 관련주까지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술주 호실적을 좀 체크해 보셨는데 오늘 그래도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네.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 섹터에 대해서 상승력이 다, 그 수급도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요일을 지나 이제 금요일 FOMC 정례회의 이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매파적 발언이 어느 정도 강도를 띠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목요일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화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위주 또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는 것들은 이제 자동차 섹터랑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인 타이어 관련 회사들, 넥센 타이어나 아니면은 이제 금호 타이어 이런 타이어 업체들이 최근에 좀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 일단 시장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이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최소한 코스피 기준으로 2,730선 정도까지는 이번 주 안에 반등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좀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제 회복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수급이 힘이 좀 좋습니다. FOMC 전까지는 당분간은 힘이 좋을 수 있다. 그 힘이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런 흐름으로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지금 수급적 특징이 있는 종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각 기업들, 각 외국인 주체들이 많이 담고 있는 기업 최혜원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화학업종을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나 LG화학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APR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이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KB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 기업을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주사이자 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 내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이 코스닥 안에서 엔캡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매수와 매도 흐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율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위메이드, 다섯 번째로는 동훈 아나텍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던 재룡전기 조금씩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다섯 번째로는 FST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아, 그리고 셀트리온, 신한지주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매도하는 것들을 잘 살펴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과 완전히 그 흐름이 다릅니다. APR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세 번째로는 효성 TNC,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지난주까지는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들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초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코미코, GST, 그리고 파마리서치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비코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캠트로닉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밀리의 서재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도 약간 매수와 매도하는 기업들이 흐름이 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HPSP,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퀄리터스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각 수급별 특징에 따른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별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일진전기 그리고 SKC를 잡아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아주신 종목은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사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전선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종목은 다른 전선 관련주에 비해서 오늘은 좀 덜 갑니다. 어떻게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고 있을까요? 네, 확실히 좀 네.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장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분사에서 많이 인식되지 않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일진전기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종목은 아니지만 다른 전기,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생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전력 설비랑 전선을 약 한 달 전에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섹터, 이 기업이 우상향할 것은 알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천년만년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왔을 때는 이 섹터의 실적 피크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도
피크 여론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뭐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것은 조금 아쉽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너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외인의 순 매수가 확인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력설비나 전선의 우상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분들 한다면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3일 이상 조정을 보이지 않는 장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매수하려던 것을 3등분을 해가지고 매일 오후마다 분할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설비, 전선 관련 분야에서 일진전기 좀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수급적으로도 보고 계신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네. 이제 전력 설비 네, 관련 네, 종목들 네. 중에서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저는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HD 현대 일렉트릭 이제 효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선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 한다면 그 두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선 분야 어떤 부분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 좀 길게 살펴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략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 한 이틀 정도 좀 네.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력까지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텔 인공지능 서밋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그리고 인공지능 대전 이제 이런 행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이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검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 또 현대차 그룹과 이 모델을 기반한 개발 검증 MBD 이 서비스를 한 10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도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거기다가 이 원자력 발전소, 이 제어 계측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이 사이버 시큐리티 검증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원자력 쪽 이런 쪽에도 계속적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나게 된다면 현재 이 바닥권의 시세를 벗어나면서 강력한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5,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한 7,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좀 재료가 많네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율주행의 원자력 관련 이슈까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팀장님께서 또 체크해 주신 두 번째 특징주 SK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정말 앞에서 정말 다양한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다양한 섹터를 어우르는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 SKC다 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SKC 그동안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외인의 순매수 확인되면서 물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지만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솔루첨단 소재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3대 동박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SKC에서 만들고 있는 동박이 유리기판에 필요한 소재로 부각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뭐 피롭틱스나 뭐 YC캡 이런 종목들 이미 강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강세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가면은 많은 투자분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겠죠. 저는 그 종목이 SKC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단 뭐 AI 가속기로 뭐 동박이 수요가 증가가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현재 대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YC캠, 그다음에 FNS테크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SKC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S테크랑 YC캠의 전방 기업이 SKC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그 뒤를 쫓아갈까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SKC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술적 위치는 괜찮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가 풍부하면 흐름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꼽혀서 상승세 단단하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어떻게 움직일지 또 외국인의 수급도 확인이 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 네,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좀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테마적인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량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내비치는 것 같고, 또 저출산 위해서 인구 정책 평가 센터를 이달 말에 이제 개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출산 관련 정책들이 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좀 수급이 좀 일정 부분 좀 물리고 있다. 또 거기다가 특히 이런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몇 종목 없는데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였고 그 다음 해에 59억에서 145억, 또 145억에서 166억으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 관련으로도 단기적인 수급이 나타나면서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한 4,78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또 이대로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5,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을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 가운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실적도 좋고 성적이 좀 좋게 기대가 되는 이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GDP 지표 발표가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PCE 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미국의 GDP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속보치지만 1.6%가 나왔죠. 네. 작년 4분기가 3.4%였고 또 전망치가 한 2.4%, 5%였는데 지난 4분기는 물론이고 전망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1.6%를 나왔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변동성이 큰 지표들이 좀 주축을 이루면서 네. GDP를 끌어내렸거든요. 네. 이 변동성이 높은 지표라는 게 이제 재고 그리고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소비가 요즘에 여전히 왕성하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정부 지출이 1.2%밖에 안 늘었어요. GDP가 1.6%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 세 항목이 GDP를 끌어내린 요소거든요. 반면에 지금 GDP를 그래도 1.6%를 버티게 한 요인은 사실은 소비입니다. 소비. 네, 소비가 지금 많이 늘었고요. 2.5% 증가했고 특히 소비 중에서 서비스가 4% 증가했거든요. 와, 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뭐 미국 경기의 근간이 되는 소비와 특히 서비스 지출이 계속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속보치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고요. 속보치가 한번 뭐 나쁘게 나오면서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저는 살짝 너무 뭐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우려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성장률은 올해 전체적으로 한 2%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 네. 물가는 추세적으로 내려가는데 네.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화들짝 놀랐다가 또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의 GDP 지표가 발표가 됐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낮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실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요동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10년물, 5년물, 2년물 전부 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치 정도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근접했다가 내려오고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채 금리는 확실히 뭐 팬데믹 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네.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지출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도 거의 6%대인데 네. 마이너스 6%죠. 네. 재정 적자니까. 이런 재정 적자 비율은 뭐 정말 성장률이 망가졌을 때 쓸 법한 그러한 굉장히 과감한 재정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이든 정부가 돈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가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기대 물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단기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은 이걸 2.6%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채 발행 증가라든지 이러한 그 위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하면 뭐 제이미 다이먼, 뭐 JP 모간 저기가 CEO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뭐 8% 갈 거라고 미국 국채 그러니까요. 10년물이 네. 뭐 그런 폭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그거는 과하다고 치더라도 과거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0%, 1%대 좋으면 한 3%를 안 넘는 그러한 미국제 10년물에서 앞으로는 한 4%에서 6% 사이.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막 3%대에 근접했다가 네. 지금처럼 사실은 미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은.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가 4.5%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시장 금리가. 그래서 약간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열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산 시장의 여러 가지 영향들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개인 소비 지출, PC 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개인 소비 지출도 뭐 지금 1분기 GDP에서의 PC는 3.4%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이제 그 1월 근원 물가는 근원 PC는 살짝 좀 더 낮아졌습니다. 2.8%인가요? 네. 전월비 0.3%로 네. 이제 2월 달에 비해서 뭐 거의 비슷하게 그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물가가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서 살짝 꼬리를 들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연율이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전월비로 0.2% 밑으로 나와야 올 연말 근원 PCE 물가가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주장했던 내다봤던 올해 연말 근원 PCE가 2.6%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연준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중간값으로 3번 금리 인하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도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2.6%만 가면 안정적으로 연말에 간다고 하면 물가가 금리를 3번 내릴 텐데 이게 2.6%까지 안 가는 걸로 지금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다 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네. 인하 폭도 당초에 뭐 4번, 5번에서 지금 1번, 2번 인하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좀 소위 라스트 마일, 마지막 물가가 잡히는 이 구간이 만만치 않다. 다만 그런 만만치 않을 뿐이지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된다든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스태그가 된다든지 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경우에는 2024년에는 금리를 4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전망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아직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박사님께서는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원래 좀 물가를 잡는 게 좀 힘들다. 네, 마지막 과정이 항상 힘듭니다. 마라톤도 제일 마지막 과정이. 그죠. 그 마지막 과정을 지금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도 괜찮아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좀 글로벌 증시가 미국장에 따라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사실 뭐 한국 시장이 뭐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싼 편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죠. 금리 대비라든지 또 기업 이익 대비라든지 하지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달러가 약간 강보합, 원달러가 속시원히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강세 기조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 한 10개를 살 걸 한 5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환율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글로벌 자금이 좀 신흥국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착한 편이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해 이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한국을 팔고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직은 조금 미심쩍어 하죠. 그리고 체제적으로도 미심쩍어 하고 네. 1분기 GDP가 중국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속될 건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과감하게 중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 조금 머무르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저는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지금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서 볼만한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올해 GDP도 조금 뭐 2.2%, 3% 전망되는데 네.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뭐 올해까지는 반도체가 상당히 성장률 또 전체 기업 수익에 기여를 하는 바가 조금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 부품 장비 업체들 네. 이런 쪽이 좀 수주 베이스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계열 혹은 뭐 소부장 이런 네. 쪽은 올해 실적주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군으로 분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사실 5월에는 대체적으로 셀인 메이라고 이제 주식시장을 팔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5월에 전반적인 좀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네, 또 뭐 뱃을 길게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매크로 환경이 아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가 그렇죠. 이제 네. 투명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조금 수급이 상당히 그 개선되는 추이보다는 머니 무브, 소위 뭐 채권 시장으로 조금 움직이는 돈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주식 시장을 떠나서.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자금 흐름이 위험자산 또 주식 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서 실적이 꽂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사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미국 경기가 2분기부터 오히려 더 좋아진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많이 오른 빅테크보다는 이제 조금 빅테크 아닌 것들, 뭐 스몰캡이라든지 네. 금융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순환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조금 골고루 순환하는 빅테크 위주에서 조금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는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이번 2분기, 1분기 실적 또 2분기 실적에서 좀 판가름이 나겠죠. 아직까지는 이게 미국 경제도 1분기 GDP에서 보여줬듯이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월 달만 딱 한정해서 본다면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확실한 실적주만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투자도 늘리고 있고 실적도 괜찮습니다만은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 밑에 있었던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함께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실적 공개한 이후에 이 자동차 업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기아는 지난 26일에 역대 최대 아주 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현대차 역시나 흐름이 좋았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이 환율의 영향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고환율 업체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뿐만 아니라 판매 보증비도 증가하는 게 현대차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아에는 이 매출 원가율이 안정화되었다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 상황을 살펴보시면 확실히 글로벌 분야에서 도매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현대차는 북미와 유럽, 인도 분야에서 이 확장을 하는 모습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기아는 북미와 유럽 권역에서 역시나 좀 큰 힘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 조금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전기차였는데요. 전기차가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이브리드 차가 든든하게 지켜줬죠. 현대차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고마진에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의식이 좀 개선된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기아에서도 역시나 하이브리드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죠. 얼마나 또 도매 판매가 증가했는지 도표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2월에는 좀 주춤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2월에 비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3월에 돌입을 하자 3월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도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사실 전망도 앞으로도 좋고 1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실적이 좋다. 주가가 좋다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좀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지나친 낙관론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단연 환율입니다. 고환율 수혜주인 만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소비가 아직은 좀 침체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 심리를 위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좀 긴장을 하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만큼 지금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안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 환원 의지가 강력한 부분이 좀 상승세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5월 초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2차가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두 자동차 업계에서 주주 환원 의지가 좀 강력합니다. 특히나 현대차에서 공개한 부분으로는 5월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발표하겠다. 그 기대치를 올려선 만큼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함께 힘으로 더해진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지금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기업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HL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국과 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고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결론부터 하면 이제 뭐 보유자 영역분들께서는 이제 계속 갖고 가시고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HL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이 많이 소외됐던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기아나 뭐 현대차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 자동차 쪽에서의 전방 자동차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 관심이 다시 한번 그 전보다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HL 만두가 뭐 실적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잘 나와주면서 그동안 저평가라고 했지만은 이런 좀 수급적인 유동성이 좀 제한됐던 상황에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몰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그전엔 4만 원 초반에서 지금은 상향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37,950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이 제동, 조향, 이 여러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HL 만두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미국과 뭐 멕시코, 인도 어떤 공장에 대한 설립 부분을
시장을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동차 쪽에서 사이클이 왔을 때 어떤 최대 수혜로 좀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물량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북미 쪽이나 멕시코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비중은 일정 수준 유지하지만 지금 이제 인도 시장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 이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상위권에 올라오는 걸 본다면 제가 봤을 때도 HL 만두가 이 수출 쪽에서 이 인도 시장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멕시코 이제 올해 말이죠. 이 ADAS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비딩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 좀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HL 만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 올해 영업이익은 일부 시장 나온 이후로 봤을 때도 지금은 3,500억 이상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저가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저감에서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 가격도 나쁘지 않다. 라는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듣고 왔습니다. HL 만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은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선 업종입니다. 오늘 LS가 보니까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던데 여기도 좀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어떻게 지금도 괜찮을까요? 전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다. 뭐 전력기기를 좀 크게 따져보면 변압기와 전선이 있는데 변압기 쪽을 보게 된다면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PBR 같은 경우가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미리 당겨왔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좀 비싸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수주 잔고가 북미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성장에 대한 매력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MSCI에 대한 편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MSCI 이벤트가 있으면 편입이 되고 나서 수급이 붙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변압기 섹터에선 이 세 가지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은 변압기보다는 전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전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물론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대원전 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이라든지 LS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한데 네. 최근 트렌드 자체가 LS그룹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근데 LS가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보니까 대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LS 쪽에서 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전선 쪽이라는 게 수주를 받고 좀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매출로 반영을 하는데 좀 수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그만한 거 말고 굉장히 큰 걸 받아야지 매출 인식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LS그룹주 자체가 구리부터 시작해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있어서 턴키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을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감안을 했을 때 LS그룹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여전히 LS그룹주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LS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었고 LS일렉트릭 자체가 물론 북미에서 생산하는 거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게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AI에 대한 스토리,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신규 수요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좀 교체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게 되니까 현재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 10년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그 사이클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 여력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전선 관련 종목군들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는 말에 뛰어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마켓무버 이 시간에서 LS 관련주, 전선 관련주를 다뤘었는데 그때는 지금 좀 너무 올랐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지금 사실 나쁘지 않다,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전선의 70%가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0년도 굉장히 넘었고 1950년대 때부터 지어진 60년대까지라고 네.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만큼 전력주가 이렇게 좀 탄력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서훈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선 이오테크닉스가 뭐 다른 어떤 이 반도체 장비 대비해서는 주목을 좀 많이 좀 못 받았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작년까지의 실적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이 어떤 이 후공정 뭐 기업들 대비해서는 오르진 않았지만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재밌는 부분은 한미반도체처럼 이 전공정, 후공정의 모든 어떤 기술에 대한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전공정 쪽에서는 어닐린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이싱이나 여러 가지 금융 쪽에서의 후공정에 대한 장비에 대한 기술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뭐 디램가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본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올해 상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하반기까지 이어가고 또 이제 뭐 HBM 같은 이런 이 어떤 차세대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그 기술력도 지금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어떤 고객사라 볼 수 있겠지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여러 이 모든 어떤 IT 전반 기업들에 대한 고객사를 많이 좀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약간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는 덜 가졌던 상황에서 저는 이 매수 관점을 한번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닐링 장비 쪽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이상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 쪽에서는 여러 로직과 파운드리향 업체들한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선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또 어떤 것들 있는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인기와 함께 지금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용 의료기기다라고 합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분야가 이 수출의 역군으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이 어떨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의 주요 기업들이 3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지금 이번 달도 흐름이 좋고 이제 점점 상승하지 않을까, 그 흐름이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실적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 해당 섹터의 반등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K-뷰티 미용 섹터는 4분기가 가장 전성기다, 가장 많은 이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모품의 힘이 더해지면서 3월부터 4월까지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이제 소모품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 K-뷰티가 아니라 소모품의 미용 의료기기를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업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세 가지 기업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K-미용 의료기기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원텍, 비올, 클래시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원텍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텍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대만에서 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특히나 소모품 분야에서 매출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역성장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 한번 그 판매량이 회복된 이후에 성장세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올은 중국과 아시아를 지금 필두로 그 무대를 향해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비올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브라질 침투에도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져서요. 그 글로벌 시장 안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클래시스는 역시나 이 소모품 분야에서 해외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어떻게 체크해 보셔야 하나, 다가오는 태스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우선 원택은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유저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명한 미용 의료기기죠. 이 올리지오 X의 소모품 발생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 기점으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소모품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가 교체하는 시기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비올이 맞이하고 있는 일정은 바로 이 판결 결과입니다. ITC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될지, 로열티 베이스를 어떻게 합의를 이루게 될지 그 부분이 기업의 방향성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시장 그리고 태국 시장 안에서 그 신규 장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해외 진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3분기 성장을 기반으로 4분기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역시나 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 단연 이 전망이 좀 밝게 보여지죠. 이 원택도 상승할 것이다. 비올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실적을 필두로 이 실적을 기반으로 어떻게 또 성장하게 될지, K뷰티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를 어떻게 이끌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김수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 그 와중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는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월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종목이 좀 바닥권을 형성을 할 때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추세를 이끌어갈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모레 퍼시픽 현재 주가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지금 아모레 퍼시픽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크게 놓고 보면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인데, 내일 실적이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눈높이에 좀 많이 어긋나지 않은 실적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좀 개선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코스알엑스 쪽에서 5월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쪽인데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성장 흐름들을 보면 2014년에 11억이 나왔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비중국 쪽에서의 매출의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아모레 퍼시픽은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라고 좀 더 보게 되면 배당을 굉장히 잘 줘요.
좀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25년까지 배당 성향을 약 35% 정도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줬는데 좀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업계 좀 어려우니까 배당을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과 다르게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5월 2일에 좀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좀 뭐 골드위크라든지 노동절 좀 우리 인바운드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런 점들도 함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5만 4,900원대 2%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핫한 기업인데 오늘은 그리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하나 시스템 주가수는 본다고 한다면 상승률은 지금 계속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서서 이제 HI 만도도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보면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수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략이 이번 주나 이번 달에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리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있죠. 약간 유동성이 좀 그러니까요. 한쪽 섹터로 지금 몰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산다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과 여러 가지 부분이 관심이 모아졌을 때 그 종목된 랠리 부분이 계속 이어졌던 게 확인이 됐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부담감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종목들은 이 하나 시스템이나 HL 만도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전 자신 있게 매수 관점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10% 이상 그리고 이 작년 4분기 대비 257% 이상 늘어났던 그런 상황인데 역시 방산 부분 또 이제 ICT 부분 쪽에 실적이 골고루 전부 다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 시스템의 기대감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시스템이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산 쪽에서도 그렇고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발 비용이나 이런 수익 측면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주가가 2, 3월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전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자체적으로도 이제 수출이나 그리고 이 어떤 수주 쪽으로의 이 집중하는 전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사실 19일 전 비교해서는 그때가 16,000원이었는데 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구간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들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시장은 가는 기업이 계속해서 가는 장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매수 무리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는데 APR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꽤 크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좀 원래 제가 신규 성장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종목이 좀 의미가 있는 게 2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이 좀 화제가 되었던 게 공모를 했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공모 이제
밴드 상단에서 입찰이 되었고 장외에선 60만 원 이상까지 거래가 되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망설였던 이유가 1개월, 2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좀 많이 잡혀 있었다는 건 각각 약 11%대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 좀 성장 2기업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도 선뜻 손을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보니까는 상장 첫날에 장대 음봉이었고 거래량이 좀 받쳐주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살짝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원래 이제 보호의 그 신규 상장주 자체가 차트의 흐름이 좀 무의미한 게 보통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뭐 단기 이평선이라든지 중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아무래도 차트라는 게 과거의 흐름들을 좀 반복해서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원래는 이제 신규 상장주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관련했을 때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렇죠. 오늘 같은 날에 기관 투자자가 좀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소 부담 요소이긴 하나 그렇죠. 좀 이제 1일에서 3거래일 정도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제가 좀 이제 뭐 여성이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네.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결국 트렌드 자체는 홈뷰티 쪽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 때도 사람들 할 거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괄사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그리고 네. 지금은 뭐 VT의 리들샷 결국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좀 가격대는 낮지만 내가 뭐 피부과를 간 것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홈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 성장세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품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뭐 기초 라인이라든지 색조보다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성장세가 약 연평균 35% 이상 나올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저는 수급적인 이슈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본연의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잘 보고 사실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감까지 약 8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한국 증시 상승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의 기술주들의 상승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PC 물가지표도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선물 합쳐서 1조 가까이 좀 매수를 하고, 오늘 코스닥까지도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오늘은 지수 상승보다는 종목들의 상승 개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심이 조금씩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가 2,650선을 좀 지지해 주면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조업 지표나 FOMC 회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지수는 컨트롤됐다 하더라도 개별주들의 투심 자체는 상당히 약했던 반면 오늘은 그래도 개별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섹터들의 전환이 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수 상승은 아니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흐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잘 가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광명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배전반이나 전기 자동 제어반 쪽을 제조하면서 과거에는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AI 관련해서 전력 기기를 보충해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라 좀 시세가 4월 달부터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박스권 상단까지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가져보실 수 있는 만큼 현재 좀 유동성이 늘어나는 점에서 좀 종목별 공략으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시장 박스권일 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 광명전기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시장을 마무리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 특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국 수서 매니저님 그리고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그래도 지수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괜찮은 상황일까요? 네,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그렇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조금 추세적으로 해주는 모습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오늘 특히나 유리기판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지금 어닝 시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애플, AMD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제 예견되고 있는데요.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T나 반도체 섹터 이 슈퍼 위크의 어닝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로 보자면 4월 한 달간에 굉장히 많이 내렸고 하지만 이제 하방이 조금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V자 반등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우리나라 장이 항상 이루어졌던 것처럼 박스권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박스권 장세 때는 사실 이벤트 드리븐이 조금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을 한번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행사도 있고 그리고 우주 항공청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미국 아마켓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벤트 드리븐이 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종목 트레이딩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오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PR이 공모주 락업이 해제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미용기기 관련 섹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도 좋은데 특히나 반도체 그 안에서 유리기판이 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는 이벤트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S 개발자부터 우주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완연하게 네. 뭐 상승 추세 그렇죠. 진입이 됐다라고 보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과연 지수는 어디까지 갈까 이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장 후반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2차 전지가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 출발했던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증시 상승하게 되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종목이 뭐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 엔비디아 조금 증시가 휘둘리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코스피,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서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순환매가 또 강력하게 확인이 됐던 오늘 시장 사실상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까 내일도 이어질까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양시장 지금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 이어가다가 지금은 1%를 넘어섰습니다. 1.04% 상승하며 2,6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그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1.41% 상승하며 86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는데 점차 더 많이 담아내는 모습 수급이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1,275억 원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29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는 시장의 흐름이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마켓스핀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리 기판 쪽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상 화학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8% 이상 강세 흐름 나왔고요. 철강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운수창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 이상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땠을지 이어서 마켓스핀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로 보셨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유리 기판 쪽이 9% 이상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2.5%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사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테마로 봤을 때 오늘 1위 업종은 변압기 쪽이었고요. 2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화학 업종이 3% 넘게 상승세, 유통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1% 넘게 상승세 1.5% 이상 상승하면서 869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 넘게 상승하면서 2,68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1% 이상 하락하면서 17만 5,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IT 투톱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사실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1.7%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삼성 바로직스가 0.6% 넘게 상승세 77만 5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음봉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것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가 올랐고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 상승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0.8% 넘게 상승세 25만 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상 정말 조용히 강한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사실은 이번 해에는 실적이 지난해가 좀 고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세 그리고 오늘 전체 지수를 이긴 기업은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셀트리온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18만 3,700원대 오늘 시장에서 17만 원대에서 셀트리온은 18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강세 흐름 오늘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앞에 3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4자 달고 거래 마감을 했고요. 이제 KB금융이 10위권에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0.79%의 상승세 76,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1.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23만 9천 원대 그리고 HLB가 오늘 시장 시가총액 2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0.6%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9,4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HLB는 11만 원대가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오늘 코스닥 전체 지수를 이끈 것은 알테오젠과 엔캠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1.6% 상승세 그리고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6.6%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9%의 상승세 25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5% 넘게 상승세 92,200원대.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력하게 움직여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상승세 HPSP 3.8% 넘게 상승하면서 4만 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HPSP 최근에 깨졌던 4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24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1%대 상승폭을 보이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흐름 내일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내일 시장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내일 시장은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맞이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변압기와 네. 전선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구리 관련 테마주도 순환매성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리 관련 테마를 좀 준비했고요. 전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구조적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실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실적 호조 속에서 이제 전선이라는 것은 그 안에 구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공급 같은 경우에 지금 구리 광산 관련해서 쟁탈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공급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이제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구리 선물 가격이 또 한번 레벨업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구조적으로 계속 구리를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관련주로는 이구 산업이 있는데요. 구리 선물 가격에서 같이 좀 잘 연동되는 모습이고 또 신진 SM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대체하는 탄소 와이어 개발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풀백 매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간에 잘 들어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전선 전력 관련주 워낙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키워드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적인데요. 네. 지금 이 전선 전력 섹터가 구조적인 성장에 지금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상당히 조금 더 길게 좀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일 좀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내일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맞이해 보시면 좋을까요? 아마 이 얘기는 네. 아마 공매도 금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시장 전체적인 성질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정세라는 부분은 계속 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계속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것들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만큼 폭이 좀 작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지수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 같은 거 경우에는 종목이 조금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자주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뭐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지수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근데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월달, 12월달 상승, 1월달 조정, 2월달, 3월달 상승, 4월달 조정 그러면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갈 포인트거든요. 그럼 5월달에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본다라면 전고 쪽까지만 보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조정 때 매수를 했다라면은 30% 넘는 수익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자금을 좀 크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 측면에서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에 의해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 물론 일부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뭐 좀 쉬어간다고 해서 다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가는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일부 쉬어갈 가능성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오늘 눈에 띄진 않지만은 이 중국 관련주라 해야 될까요?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이쪽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었고 그리고 오늘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 얘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난달에 한번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지난달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4월 달에 지금 달이 바뀐 줄 알았네요. 4월 초에 중국 소비자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한 스텝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5월 달 또 이제 노동절 다가오게 되면서 중국 소비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중국의 수출 지표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개별 종목 플러스 순환매. 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순환매 중심으로 이 중소형주 주의를 하시면서 개별 종목을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특징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집중해보면 좋겠다 싶으신 이 특징주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앞에 바이오가 들어갔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스마트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런 쪽으로 매출이 나고 있고 또 동 관련 제품이 이제 매출처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잘 하고 있지만 자회사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회사가 TCT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변압기와 발전기용 소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5개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1개 공장이 있어서 총 6개 공장으로 한 1조 매출을 노려보는 그런 비상장 기업인데요. 여기에 초고압 변압기와 발전소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납품처가 중요합니다. 납품처가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던 변압기 쪽에 1차 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조적 성장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갈 수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에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PER로 따지면 6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1,200억 수준이 6년 동안 이 당기순이익이 6년 동안 이어진다면 6년 만에 이 시가총액만큼의 현금이 보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전기차 모터용 전선과 뭐 이런 배터리 쪽 이런 쪽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기 쪽도 테마가 좀 묻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 그 비상장으로 조금 소재 쪽 과점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해주시고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8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내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전력, 전선 관련주로 네. 꼽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종목이 지난 26일에 전선 관련주로 꼽히면서 하루에만 9% 넘는 상승을 네. 했는데 이러한 상승세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내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내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그 중국 소비주 순환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선택을 좀 안에서, 했어요. 네. 그 API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화장품 관련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1분기 화장품 수출 동향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은 화장품 수출이 23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수출을 많이 했던 해가 2021년도인데 2021년도 1분기에 22억 달러, 2천만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21%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화장품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출 상담회라든지 그리고 무역 사설단 지원, 한류 연계 마케팅 이런 것들을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노동절 다가오게 되면서 또 소비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원화가 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항공 운임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노동절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여행을 계획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절에도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모 온라인 숙박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인들이 한국 검색이 작년 대비해서 2,700% 그러니까 27배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CCTV 같은 경우는 노동절 연휴에 해외 여행객이 작년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37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을 거 추산이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이와 연관돼서 일단은 먼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쪽을 먼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API 같은 경우는 수출도 그렇고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API 자체적으로도 그 자사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 AGR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 앵커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해외 쪽에서 한 200만 대 정도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105만 대를 팔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한 11개월 만에 100만 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대 넘게 올해 한 해만 200만 대 넘게 판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 개선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만 4천에서 27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5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APR보다 메디큐브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뷰티 디바이스 부분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1순위로 나오는 기업이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인기랑 관심도라면 좀 실적이 단연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라면 기업이면 좀 사 먹어보겠는데 화장품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지불하겠다라는 관심도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구매자 연령이나 좀 그 구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5월에는 휴일이 좀 많이 이어지죠. 그래서 5월을 이 여행 성수기다라고 꼽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관련주로도 이 APR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계속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만큼 이 종목도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쉬코리아와 농식품부가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러쉬 강남역점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러쉬 우미령 대표와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러쉬와 농식품부는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산 콩과 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농산물 업체의 판로 개척 등 국산 두류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산 두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니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러쉬는 국산 두부와 팥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 중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바탕으로 우리 두류를 활용한 제품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로컬에서의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급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직접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취지는 국산 콩이 가까운 동남아에 계시는 러쉬한테도 좀 먼저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인천 폴리텍 대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철수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학을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이사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교육 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 방향인 비전 2040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미래위원회에는 교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업 교육 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교직자뿐만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홍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2.4% 늘어난 5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과 40대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지난해보다 30.9%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부업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합니다.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